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스템의 frequency response, 그러니까 주파수에 따른 시스템의 frequency response를 한눈에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툴인 이 보디 플랫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트랜스퍼 펑션을 구성하는 것들이 게인이라든가 이런 인테그랄 데리버티브 팩터, 그 다음에 퍼스트 오더 팩터, 쿼드레릭 팩터, 2차 팩터, 2차 시스템 요소 이렇게 크게 한 네 가지로 이제 구별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지난 시간에는 여기 이제 세 가지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본 베이직 팩터에 대한 보디 플랫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지막인 2차 시스템의 2차 시스템 베이직 팩터로 가질 때의 보디 플랫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이 쿼드레릭 2차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모델링이 되죠. 그래서 여기 n이 이제 마이너스 1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시스템,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의 어떤 트랜스퍼 펑션 형태가 될 것이고, 뭐 요런 형태가 되겠죠. n이 1이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겠고. 물론 여기 이제 n이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2차, 4차 뭐 이렇게 계속 차수가 올라가겠죠. 자, 어제도 설명을 했지만 보디 플랫을 그릴 때 가장 기본 요건은 일단 복수 함수, 이 함수의 최저차항의 계수가 1이 되도록 시스템을 노멀라이즈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이걸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메가 n 제곱으로 나눠주면 나눴으니까 앞에다 이걸 곱해줘야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노멀라이즈 된 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앞서 설명했지만 보디 플랫을 그릴 때 우리가 굳이 이제 이걸 여기 있는 이 상수까지 같이 가지고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겠지.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 보디 플랫을 그린 다음에 요거는 상수니까 요 상수만큼 전체 그래프를 쉬프팅을 시켜줘 버리면 요 전체 시스템에 대한 보디 플랫을 그릴 수가 있게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작업을 좀 더 단순화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요 상수는 제외하고 요 노멀라이즈 된 파트만 가지고 보디 플랫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디 플랫을 그리기 위해서 일단 S에다가 J 오메가를 대입하면 이렇게 이제 식이 바뀌겠죠. 자, 그러면 보디 플랫을 그리려면 이 트랜스퍼 펑션의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 매그니튜드는 이제 데시벨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20 로그 요거의 매그니튜드, 그래서 리얼 파트의 제곱에 요거 이미지너리 파트의 제곱 하고 그거에 더한 걸 스퀘어 루트 하면 전체 매그니튜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n 플러스 마이너스 n승이 있으니까 여기 로그를 했으니까 로그를 취했으니까 n은 이제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지. 페이즈 앵글은 요걸 우리가 정리하면 요게 두 개가 이제 리얼 파트가 묶이는 거고 이게 이미지너리 파트가 되는 거니까 자, 요걸 풀면 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페이즈 앵글은 항상 얘기했듯이 아크 탄젠트 리얼 파트 분의 이미지너리 파트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n번 곱해져 있으니까 요 페이즈 앵글을 n번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이즈 앵글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즈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찾았으니까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 주파수에 대해서 매그니튜드와 페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값을 계산해서 그 값들을 쭉 찍어가지고 연결한 게 이제 보디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보디를 일일이 데이터를 다 찍어서 그리는 게 아니라 단순화해서 지금 그리는 방법을 공부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걸 그리려면은 우리가 저주파 영역에서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고 중간 정도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아주 고주파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 세 가지의 정보만 가지고 그걸 연결을 해가지고 계략적인 개요를 이제 그리는 게 이제 핵심이지. 자, 그러면 만약에 주파수가 저주파다. 그 말은 이 오메가가 이 오메가에는 어떤 이제 특정한 상수일 텐데 어떤 특정 상수보다 굉장히 작아. 그러면 굉장히 작아 오메가가 작은 값이란 얘기겠지. 오메가
n분의 오메가가 이제 1보다 훨씬 작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 매그니튜드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작은 값이 되니까 오메가 자체가 굉장히 작은 값이니까 이건 0으로 무시하고 이것도 작은 값인데 여기도 제이라라는 더 작은 값을 곱해버리니까 이것도 굉장히 작아 0으로 무시할 수 있고 남는 건 1밖에 없겠지. 로그 1이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저주파에서는 이런 2차 시스템은 매그니튜드가 0데시벨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페이즈 앵글은 어떨까? 페이즈 앵글은 여기인데 이게 지금 거의 0에 가까운 작은 값이니까 이것도 0, 이것도 0이면 1분의 0이니까 0도가 되겠지. 자, 이번에는 중간 레인지, 어떤 크리티컬한 뭐 중요성이 있는 점을 하나 찍어 봅시다. 일단 뭐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오메가가 오메가 n과 크기가 같은 점을 한번 상정을 해 봅시다. 그럼 오메가하고 오메가 n이 같으면 이게 1이 될 거고 이건 0이 되고 이건 어떻게 되나? 이건 1이니까 2j라만 남게 되겠지. 스퀘어 루트 없어지고 요 2j라. 그래서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20n 로그 2j라. 이렇게 이제 매그니튜드가 될 것 같아요. 페이즈 앵글은 어때요? 페이즈 앵글은 얘가 지금 1로 봤으니까 이게 0이고 이게 뭐 어떤 상수니까 0분의 어떤 상수면은 이거는 결국은 무한대니까 이제 90도가 될 거고 앞에 n이 있으니까 n배를 해주면 되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메가가 굉장히 큰 고주파 영역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메가가 굉장히 크니까 이 어떤 뭐 특정한 상수보다 굉장히 큰 값이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1보다 굉장히 크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매그니튜드에서는 얘가 훨씬 큰 값이지 얘보다. 그러니까 이름 무시해도 되고 요게 이제 제곱이 이렇게 남겠고. 자, 여기는 어때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값이긴 하지만 J라는 통상 우리가 굉장히 작은 값이잖아. 댐핑 레이셔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비해서 이건 굉장히 작으니까 이건 무시해도 좋으니까 결국은 요 놈만 의미 있게 남겠지. 그러면 요거는 제곱의 스퀘어 루트 제곱 없어지면 요게 남을 텐데 자, 여기서 결국은 이게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을 앞으로 넘기면 이게 40이 되겠네. 플러스 마이너스 40 로그 오메가 마이너스 로그 오메가 n이 되겠지. 그런데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오메가 값이 오메가 n보다 훨씬 크다라 그랬으니까 얘의 값은 얘보다 굉장히 작으니까 얘는 그냥 없다고 무시해도 좋으니까 얘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40n 로그 오메가로 근사할 수가 있겠지. 페이스 앵글은 어떤가요? 페이스 앵글은 얘가 이제 1보다 굉장히 큰 값이니까 얘는 이제 무시해도 되고 그러면은 자 분모에는 어떻게 돼요? 분모에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굉장히 큰 값이 있고 얘는 이제 2j라 이게 굉장히 큰 값이긴 하지만 결국은 얘는 어때요? 이게 이제 실제로 여기 보면은 굉장히 무지하게 큰 값이 있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거는 이제 작은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댐핑 레이쇼가 이제 그 곱해져 있고 얘는 제곱이고 하니까 그럼 얘는 결국은 실수축으로는 마이너스 굉장히 큰 값이 있고 허수축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실수축으로는 여기가 이제 이게 리얼 파트 축이고 이미지너리 파트인데 여기는 마이너스로 굉장히 큰 값이고 굉장히 작은 값이니까 결국은 이게 거의 0에 가까운 값이라고 보면 이건 굉장히 작으니까 그럼 각도가 거의 180에 거의 근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각도가 이거는 180인 것이고 n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n 180으로 이제 그 페이즈는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디를 그릴 수 있는 모든 정보는 다 얻었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다가 이걸 가지고 그림을 한번 이제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기억을 뒤쪽으로 한번 잊어버릴 때 이 페이지에 내가 대략만 그려볼게. 자, 일단은 보디 플러스로 이게 dB 매그니튜드를 그리면 저주파에서는 0이라고 그랬으니까 0데시벨이면 이 근처에서는 이쯤에 되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메가 n을 기준으로 삼아서 오메가 n보다 굉장히 크면 이 뒤쪽에서는 자 여기는 오메가 n보다 작은 데서는 0데시벨이었고 이 오메가 n보다 굉장히 큰 쪽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40n 로그 오메가야. 근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이게 지금 로그 오메가 축이잖아. 그 얘를 x라고 보면 얘가 지금 x가 되는 거고 결국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0x가 되는 거니까 결국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40n으로 얘가 증가하는 n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플러스면 위쪽으로 40 기울기를 갖고 마이너스면 아래쪽으로 40 기울기가 40 데시벨 퍼 데케이드 n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40 데시벨 퍼 데케이드를 갖는 이런 그래프를 이제 갖도록 그림이 형상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페이즈 앵글은 어때요? 페이즈 앵글은 얘는 자 오메가를 기준으로 저주파에서는 0도였고 고주파에서는 180의 배수야. 그러니까 만약에 n이 1이었으면 위쪽으로 180이 올라가는 게 될 거고 여기가 만약 오메가인 중간 여기 자 오메가가 오메가 n인 이 임계점에서는 여기가 90도네. 그러니까 여기는 90. 그러니까 0도에서 90도에서 180도. 이런 계산 함수로 이제 단순화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눈여겨봐야 될 것이 여기에 실제로 여기 매그니튜드는 오메가 n에서는 얼마였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20 로그 2j라가 여기 붙어 있네. 사실 얘는 그냥 0에서 이게 0이었었지. 0에서 요거로 바로 이제 연결을 해버린 거지. 저주파하고 고주파를. 근데 엄밀하게는 여기 오메가 n에서는 0이 아니고 요 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지? 근데 J라는 통상 굉장히 작은 값이니까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여기다 그래프를 다시 가지고 왔어. 아까 봤던 것처럼 n이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생긴 놈이라고 치면 0에서 오메가 n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40 데시벨 퍼 데케이드로 이제 꺾이고 이게 만약 여기 하나가 제곱이 돼 있으면 당연히 얘는 이제 80 마이너스 80으로 꺾일 거고 여기가 이제 이게 없이 이게 없이 그냥 요거 분모가 그냥 분모만 따로 있다. 그럼 이게 이제 n이 1이니까 그때는 이제 여기 기울기가 40이 될 거고 두 개면 80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고 기울기 페이즈 앵글은 0에서 오메가 n을 기준으로 n이 1이면 180도 올라오고 n이 2면 360 n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 마이너스 180 n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60 이렇게 이제 근사가 되는 거죠. 근데 방금 얘기를 했던 게 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여러분 오메가 n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기울기도 꺾이고 이런 페이즈 앵글도 변화가 시작이 되잖아. 바로 이 오메가 n은 우리가 1차 시스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라고 불렀어요? 바로 브레이크 프리퀀시, 코너 프리퀀시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잘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앞서서 1차 시스템에서는 기울기가 20데시벨 퍼 데케이드로 변화해서 올라갔었지. 근데 2차 시스템에서는 기울기가 지금 얼마인 게 보여? 얘는 기본이 40데시벨 퍼 데케이드지.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 왜? 2차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은 S 플러스 A, S 플러스 B라는 1차 시스템이 두 개가 곱해진 거니까 얘가 기울기가 20, 얘도 20이면 20, 20이 결국은 더해지니까 40짜리 기울기가 나오는 게 지금 정상인 게겠지. 당연한 얘기겠지. 그지? 자, 그러면 아까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가서 이 브레이크 프리퀀시에서는 실제 매그니튜드가 0이 아니고 요거라 그랬잖아. 2의 로그 2j라. 그러면 요 놈이라고 치면 n이 지금 마이너스 1인 경우이지. n이 마이너스 1이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0n 로그 2j라 그랬는데 자, 이 j라 값이 굉장히 작은 값이니까 뭐 1보다 2를 곱해봐야 1보다 훨씬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갖겠지. 근데 지금 이제 요 시스템이라고 치면 시스템이 이렇게 생겨 있다고 치면 n이 마이너스니까 n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여기는 마이너스 20일 텐데 마이너스 20에 요게 또 마이너스 값이니까 곱해져서 파지티브가 돼서 결국은 원래는 0에서 오메가 n으로 이렇게 그냥 내려갈 거를 여기가 어떤 값이 파지티브 값이 더해져서 여기서는 살짝 이렇게
튀어오르는 범프, 혹처럼 튀어오르는 이런 영역이 있다라는 거지. 당연한 얘기지만 이 댐핑 레이쇼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때요? 이게 마이너스 값이 점점 커지니까 결국 앞에 마이너스 곱하면 위로 올라가는 피크 값이 점점 댐핑 레이쇼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게 점점 더 커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즉 댐핑 레이쇼가 작을수록 여기 이 혹의 크기 이게 점점점 피크의 크기가 커진다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2차 시스템은 코너 프리퀀시 오메가 n을 기점으로 40dB per decade의 기울기로 증가 또는 감소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러프하게 대충만 그리려고 치면 요렇게 그려주면 되고, 얘를 정확히 그리고 싶으면 오메가 n에서 2, 로그 2j라 얘를 감안해서 여기다 이렇게 혹을 하나 좀 붙여주면 좀 더 정확한 모양이 된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설명을 했던 게 뭐였냐. 우리가 원래 2차 시스템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얘를 노멀라이즈를 해서 보디를 그릴 때는 이걸 빼고 우리가 그렸었지. 그러니까 정확히 이 시스템의 보디를 그린다고 하면 요것 때문에 생긴 매그니튜드를 고려를 해줘야 되잖아. 요거는 지금 결국 매그니튜드가 뭐야? 20 플러스 마이너스 n 로그 오메가 n 스퀘어인 거니까 스퀘어 앞으로 넘기면 40 플러스 마이너스 n 로그 오메가 n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요 놈에 대한 보디 플러스를 요만큼 요 매그니튜드만큼 위로 시프팅 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 말은 요 축을 원래 여기가 0이었는데 이거를 0 대신 플러스 마이너스 40n 로그 오메가 n으로 바꿔 써줘 버리면 이 전체 그래프가 요만큼 시프팅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자, 방금 우리가 이제 이 피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그럼 이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피크가, 이런 혹이 쭉 생긴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가장 큰 피크가 그럼 어디서 생길까요? 가 중요하겠지. 응? 당연한 얘기지만, 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러프하게 어프록시메이션 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와가지고, 오메가 n에서 그냥 밑으로 쭉 떨어지는데, 실제로 보면 댐핑 레이쇼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기지. 이렇게 그냥 선 두 개로 이은 거하고, 이런 혹을 그려주는 거하고, 여기서 큰 생각보다 차이가 생기는 거야. 이 투어닐 로그 2J라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피크 값이 어디서 생길까 이제 궁금한 건데,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코너 프리퀀시가 오메가 n이었잖아. 그럼 이제 통상 오메가 n으로 이제 생각하기가 쉽지. 우리가 진동 배웠던 사람들은 이게 우리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되는 거잖아. 공진 주파수. 그때 이제 공진 주파수는 항상 오메가는 오메가 n이었잖아. 근데 진동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었지만은 실제로는 가장 큰 이 피크 값이 생기는 것은 이 레조넌스 프리퀀시 오메가가 오메가 n일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건 어떻게 찾아요? 그거는 당연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요 2차 시스템의 매그니튜드는 지금 요거잖아, 요거. 요 식이잖아, 그지? 또는 요거. 결국은 이게 값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최대값을 만들어내는 주파수 오메가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찾으면 돼? 그거는 이 매그니튜드 함수를 오메가에 대해서 미분해서 그게 0이 되는 점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바로 바로 우리가 지금 이제 요 2차 시스템 요걸 가지고 지금 핸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요걸 가지고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요놈의 매그니튜드가 지금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요 식을 요 값을 맥시멈으로 만들어주는 값. 요것을 오메가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이 되는 값. 거기서 이제 결국은 피크 값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걸 미분해서 0이 만드는 오메가 값을 계산해 보면 그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로 뭐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레조넌스 프리퀀시 또는 피크 프리퀀시 오메가 P인데 여기 보면 어때요? 실제로 보면 이게 오메가 n이 아니고 거기에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2j라 스퀘어만큼 곱해진 만큼
약간 시프팅이 된 지점에서 피크 값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오메가 n에서 피크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엄밀하게는 이 피크 프리퀀시는 이 오메가 n에서 요거 곱해준 만큼 시프트된 지점에서 일어난다. 상식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베이직 팩터, 결국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보디 플롯을 그리기 위해서 이 일반적인 트랜스퍼 펑션을 구성하는 네 가지의 베이직 팩터에 대해서 보디를 그리는 방법을 공부를 했었고, 기억을 꼭 해야 되는 것은 1차 시스템과 2차 시스템이 있을 때 얘 둘의 차이는 코너 프리퀀시를 기준으로 1차 시스템은 20dB per decade의 기울기로 변하고 2차 시스템은 40dB per decade의 기울기로 2배의 기울기로 변했다는 거. 그 다음에 1차 시스템은 코너 프리퀀시에서 90도만큼 변화를 했었고 2차 시스템은 180도만큼 변화했다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총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생긴 복합 시스템의 보디 플러스를 직접 한번 이제 그려봅시다. 자, 보디 플러스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밟아야 되는 단계가 있었지. 첫 번째 단계, 바로 전체 트랜스퍼 펑션을 전부 노멀라이즈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럼 얘를 노멀라이즈 한다는 얘기는 얘를 3으로, 얘를 2로, 얘를 25로 나눠주면 이게 전부 다 최저차항이 1이 돼서 이렇게 바뀔 거고, 얘를 3으로 나눴으니까 3을 곱해줘야 될 거고, 2로 나눴으니까 2, 25 나눴으니까 25. 전부 곱해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개인이 추가로 신규로 생기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빼놓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자고 얘기를 했었지. 자, 그러면 일단 1번, 2번, 3번 따로따로 보디를 일단 그려봅시다. 자, 1번은 뭐야? 얘는 1차 시스템인데 포노 프리퀀시가 얼마야? 2지. 그러니까 1이고 여기가 2니까 여기가 2가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2를 기점으로 이 전까지는 기울기가 0을 쭉 갔다가 2를 기점으로 기울기 얼마? 20dB per decade 이렇게 내려갈 거야. 근데 2번 시스템은 어때요? 2번 시스템은 이게 코너 프리퀀시가 얼마야? 코너 프리퀀시 25지? 25지? 25 맞아? 25는 오메가 n 스퀘어니까 코너 프리퀀시 오메가 n은 5지, 5. 그러니까 1, 2, 3, 4, 5. 여기가 이제 코너 프리퀀시, 2번 시스템의 코너 프리퀀시가 돼서 이거 5 전에는 기울기가 0이다가 5 이후에는 얘는 2차 시스템이니까 기울기가 얼마? 요 기울기의 2배인 40dB per decade의 기울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려가게 되겠지. 자, 3번 시스템은 얘는 코너 프리퀀시 3이니까 1, 2, 3 여기에서 얘는 n이 지금 1차인 n이 1인 거잖아. 얘는 n이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얘는 3을 기점으로 기울기가 위로 20dB per decade로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겠지. 맞죠? 자, 여기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정확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는 3이니까 1, 2, 3 그래프가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여야 되는 거지.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세 개를 합쳐보면 이제 어떻게 될까? 자, 이 구간에서는 전부 기울기가 0이었으니까 다 세 개 다 합쳐봐야 0이야. 그 다음에 1, 2와 3 사이에서는 어때요? 기울기가 0 있고 얘가 마이너스 20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얘는 나머지는 다 0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20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0 그대로 기울기를 가져. 그 다음에 이번에는 3과 5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나?
여기서는 자 보면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20짜리가 하나 있고요. 자, 여기는 뭐예요? 얘는 플러스 20짜리가 있어요. 그럼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를 합치면 어때요? 두 개가 캔슬. 얘가 20짜리, 얘는 마이너스 20짜리 더하니까 0이 돼 버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되나? 0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여기다 이렇게 그려줘야 되나? 얘는 자봐. 기울기가 0이었으니까 이렇게 쭉 그대로 오다가 여긴 기울기가 마이너스 20이니까 이렇게 왔다가 얘는 플러스 20 마이너스 합쳤으니까 0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곱해주면 더해주면 그려주면 되나요? 자, 여러분 내가 여기서 더한 플러스 20과 마이너스 20은 뭐야? 얘는 기울기야, 기울기. 기울기가 0이란 얘기는 자, 이 그래프가 시작되는 이 지점, 이 지점 이때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지 0이 된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여기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지. 결과 그래프가. 여기 그리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지금 이제 그려져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 이후에는 뭐가 되니? 5 이후에는 여기 마이너스 20이 하나 있고 플러스 20이니까 두 개는 캔슬인데 마이너스 40이 새로운 게 생기니까 여기서부터는 기울기 마이너스 40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여기 지금 합한 거를 그려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20, 기울기 0, 마이너스 40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지. 아래 그래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게 이게 이제 최종 결과 보디 그래프가 되는 거, 보디 선도가 되는 거겠지.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2차 시스템의 코어너 프리퀀시 5 레디언 퍼 세컨 이 근처에는 20, 자, 그러니까 뭐가 있었어요? 로그 2J다. 요게 숨어 있는다 그랬지. 요게. 그러니까 저걸 우리가 반영을 해주려면 이건 혹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도 엄밀하게 정확히 더 예쁘게 그리려면 여기 5 레디언 퍼 기준, 5 레디언 퍼 세컨 기준으로 대략 이렇게 혹을 하나 붙여주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양이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이제 가장 잘 근사화된 보디 플러스 매그니튜드 선도가 되겠지. 그럼 이번에는 이거를 우리가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더 추가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페이스 다이어그램은 이제 코너가 2, 3, 5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자 일단은 2하고 5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건데 2에서 2에서는 1차 시스템이니까 마이너스 90으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5에서는 2차 시스템이니까 0에서 쭉 오다가 180으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3에서 위로 180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합산을 해봅시다. 자, 0으로 쭉 오다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0으로 쭉 오다가, 여기서부터 여기는 요거밖에 없지. 근데 1하고 2 사이까지는 0이었는데, 2하고 3 사이에서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 90이 만들어지는데 3 이후에 3에서 5까지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3에서 5까지는 여기가 마이너스 90이 있는데 여기 플러스 90이 있으니까 캔슬이 돼 서로 0이 되지. 여기는 기울기가 아니라 여기 페이스는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90 여기 마이너스 90 파지티브 90 더해버리면 0이니까 얘는 여기가 돼야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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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되겠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럼 1, 2, 3, 4, 5. 아, 내가 그래프를 잘못 그렸구나. 이 초록색이 지금 4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가 5잖아. 여기서부터 내려가야 되는 거지, 그지? 어쨌든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두 개가 그려지고 자, 5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5에서는 얘가 플러스 90, 마이너스 90 서로 캔슬되고 얘가 마이너스 180 있으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180으로 여기까지 떨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다시 내가 좀 굵게 그려보면 이렇게 왔다가 2Hz까지 0으로 왔다가 2에서 3까지 마이너스 90으로 떨어졌다가 3에서 5Hz까지 0, 페이지 0도를 유지를 한 다음에 5 레디언 퍼 섹 이후에 다시 이렇게 180도까지 떨어지는 이런 계단식의 페이즈 앵글 다이어그램이 그려지겠지.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건 지금 계단식으로 스텝 와이즈로 그려진 거니까 요거는 굉장히 단순화된 어프록시메이션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요게 일종의 점근선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실제 이 보디의 페이즈 앵글은 요걸 이제 따라가는 선으로 약간 스무드하게 그려주면 되니까,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여기 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실제로 그려보면 여기 아래에 있는 그 그래프에 나와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런 곡선 형태로 실제 이제 보디의 페이즈 앵글이 이제 표현이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뭐 근데 그 문제를 풀고 뭐 시험을 보고 할 때는 이런 스텝 와이즈 패턴으로 그냥 단순화된 계략도만 그려주시면 상관없습니다. 굳이 이걸 뭐 연결해가지고 정확히 값을 모르는 것을 어줍지 않게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된 단순화된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보디 플랫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전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보디 일반적인 트랜스퍼 펑션을 구성하는 네 가지 베이직 팩터에 대해서 보디 플랫 그리는 방법을 다 공부를 했고,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런 코너 프리퀀시, 브레이크 프리퀀시를 기점으로 기울기나 이런 페이즈 앵글이 이제 크게 급격하게 변화를 가졌다라는 것과 1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dB per decade의 기울기, 그 다음에 2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40dB per decade의 기울기를 가지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낸다 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런 복합 시스템의 보디 플랫을 그리는 방법.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매그니튜드.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요. 이 예제를 풀 때 아까 내가 그걸 빼먹었구나. 실제 우리가 만들어낸 이 그래프는 뭐야? 이 보디 플랫은 요 노멀라이즈된 1, 2, 3번에 대한 보디 플랫이었고, 최종적인 보디 플랫은 여기 앞에 있는 게인, 컨스턴트 게인 K에 대한 매그니튜드를 우리가 시프팅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20 로그 3 분모는 이제 50이겠지. 요만큼을 우리가 시프팅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 시프팅을 시킨다는 얘기는 수없이 여러 번 반복했지만 여기는 0 값을 요 값으로 치환해 버리면 이게 결국은 시프팅이 된다는 것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디 플랫 그리는 방법 전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